안녕하세요. 존버장인 버핏 테스트입니다. 3월 12일 기준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서 대규모 부양책이 미국에서 나왔는데요. 증시에 좋은 영향을 끼칠지 아니면 우려하는 상황을 야기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뇌피셜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투자 시 유익한 정보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3월 12일경 바이든 대통령의 사인으로 부양책 합의가 날 예정이었지만 하루 앞당겨서 빠르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양책인데 과연 탈 없이 증시에 녹아들 수 있을지 체크해 봅시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 부양책 내용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긍정적인 뷰와 부정적인 뷰로 구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투자 전략입니다. 1.9조 달러, 약 2100조 원의 부양책에는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90%의 미국인에게 가구 1인당 최대 1,4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합니다. 4인이면 5,600달러로서 약 600만원 정도를 바로 계좌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당 300달러의 실업급여입니다. 다음으로 주정부 및 지방정부 지원금액 3,500억 달러, 학교 재개 1,300억 달러, 코로나 검사 490억 달러, 백신 배포에 140억 달러가 쓰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 세액공제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세액공제에도 집중하고 있는데요. 기존 2,000달러 정도였던 세액공제를 3,000달러대까지 늘리면서 이를 영구적으로 늘리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1.6조 달러가 추가로 필요하고 이것은 또한 대규모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현금성 자산이 많이 배분되는데 당장 급한 부분에 소비를 하면서 기업들의 매출에 기여가 될 것이고 일정 부분은 저축, 투자에 사용될 자본이기에 추후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시나리오를 체크해 봅시다. 대규모 부양책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뷰는 우선 증시에 직접적인 부양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설문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지원금의 37% 정도를 주식에 넣을 계획이고 25에서 34세는 50% 절반 이상을 투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금리 인상 우려로 잠들어가던 유동성에 한 번 더 기름을 넣어주어 달릴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주식 투자의 대부분은 2030 세대로서 이들은 빵, 테슬라 등 성장 및 테크주를 좋아하는 세대로서 몇십조 원 정도의 자산들이 이곳으로 유입될 것입니다. 두 번째 호재작용은 미국 경제 성장률이 4%대에서 5.6%로 상향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가계소득이 증가한 만큼 지표 등이 개선될 것이고 이는 위험자산인 주식투자 촉진을 불러올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첫 번째로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가속화입니다. 최근 나스닥의 엄청난 변동성은 미국 10년째 급등으로 인하여 금리 인상의 우려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비투 영끌족에게 큰 타격이 되고 유동성 축소를 야기합니다. 옐런 재무장관이 지금 공격적으로 돈을 푸는 것은 미래의 침체를 복구하는 것보다 저렴하다고 생각하면서 공격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연준의 파월 의장 또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적다면서 인내하라고 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이어지던 제로금리와 대규모 부양책들은 증시에 버블을 추가하고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 버블이 꺼질 때 코로나 시절 하락하던 증시의 붕괴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버블의 붕괴입니다. 하지만 경제 회복을 기대하며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위기가 도래하는 것은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폭락장은 코로나를 제외하고 모두 금융위기에 항상 기반하였었습니다. 현재는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금융위기를 야기할 수 있는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의 재정 적자가 언젠가는 버블 붕괴의 방아쇠가 될 것입니다. 미국 주식 투자 전략입니다. 투자 전략은 제가 투자할 때 참고하면서 진행할 계획들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3월 16일에서 17일 사이 FOMC 일정이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이 등장하기 전에는 엄청난 하락세를 불러오면서 변동성을 보여줍니다. 시장 달래기 정책을 빨리 뱉어라는 식으로 협박 아닌 협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의 하락 부분은 강력하게 올 것인데 그때마다 저는 메인 비중에 추가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개인적으로 팔란티어라는 종목이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미국 주식 포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상승장에 진입할 때는 백신의 효과로 인한 경기 민감주 등 소비재 주식의 분산 투자 계획입니다. 현금성 부양책을 받아서 소비를 할 때면 나이키 등의 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이고 코로나 전염성이 현저히 줄어들 때면 스타벅스 같은 기업들이 정상 영업 등을 기대하며 적당한 배당주에 현금성 자산을 투자해둘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통 상승장에서 안정세 덕분에 그런지 최근에는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려갈 때마다 분할로 환전해둘 계획입니다. 급격한 하락장이 찾아온다고 해서 굳이 기술주를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투자하고 계신 기술주들은 미래 5에서 10년 뒤 전성기를 맞이할 텐데요. 그때는 더 주가가 오르고
우량한 주식으로 전향되어 있을 것입니다. 테슬라가 엄청난 하락세 뒤에 하루 만에 20% 반등을 해버리면서 한 번 더 교훈을 주었습니다. 시장에서 발을 빼놓고 기다리면 다시 들어갈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시장 투자 전략입니다. 하반기까지 금리 인상이 2% 근처까지 갈 수도 있다는 리포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일어난다면 유동성이 줄어들 뿐 아니라 이머징 마켓에 있는 유동성이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또한 현재 한국 시장은 외국인들이 선물 옵션으로 상방, 하방, 저울질 중이고 연기금은 자신들의 투자 원칙을 벗어난 한국장의 수익 때문에 코스피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50일 연속 순매도이지만 아직 15조 원이 더 남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2000대에서 박스피를 머물던 코스피 시장이 이제는 3000을 기준으로 2800에서 3200 정도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개미들을 지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금리 인상 수혜주인 금융주나 경기 정상화를 기대한 소비재, 항공, 관광 등이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이고 내년 대선 테마주를 미리 준비하시거나 계절주 등으로 스윙식 투자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우량주들의 상승이 2020년도에는 가팔랐기 때문에 지지부진한 횡보를 보이며 개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을 빛내고 있는 반도체 주식들이 주도적으로 상승 여력을 보탤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을 통해 많은 제약을 받던 중국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민간 단위로 협의팀을 구성하고 미국에서는 대외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슬금슬금 풀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초입기인 중국 반도체를 죽여버리기에는 자신들도 감수해야 할 놓치는 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양책이 쏘아올린 단기적인 전망과 장기적인 전망입니다. 단기적으로 미국 개미들의 자금들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면서 수급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25에서 34세 기준 약 34조 원 정도가 더 들어오고 연령층을 확대하면 100조까지도 충분히 들어올 것 같습니다. 또한 유럽중앙은행이 채권 매입 속도를 더 올려서 금리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합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급격한 하락세에 베팅하기보다는 약간 상승 쪽으로 기울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당연하게도 인플레이션, 극단적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 등 여러 우려사항들이 있고 금리 인상과 더불어 버블의 붕괴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차트를 참고하시면 매번 버블이라고 하였습니다. 항상 버블이었지만 두려워서 하차하신 분들은 버스를 다시 탑승하고 수익률이 안 좋아졌죠. 그렇지만 확실히 2020년부터 스펙주라던가 적자 기업, IPO 기업, 쿠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적자 기업들이 계속 상장을 하는데 폭발적인 유동성으로 고평가를 받는 것이 IT 버블과 비교했을 때 닮은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버블의 신호이긴 하지만 이 버블에서 하차를 하게 된다면 더 벌어지는 자산의 양극화에서 사다리를 놓쳐버리는 꼴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옐런 재무장관 등은 공격적으로 부양책 정책을 펼치면서 빠른 경기 회복을 통한 세수 확보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인프라 개선 관련 재정 정책에 수조 달러를 다시 푼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치는 돈이 주식시장으로도 흘러갈 것이지만 최근 다시 6,500만원을 돌파한 비트코인 시장으로도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 기관 투자자들이 실험적으로 자산의 몇 퍼센트 정도를 비트코인의 해지용으로 투자 중입니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충분히 비트코인 미래에 대해 공부한 후 해지용으로 분산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금방 1억 원을 돌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1.9조 달러의 부양책이 풀리면서 3월 13일 주말부터 현금이 지급될 텐데요. 부양책이 주는 리스크 포인트와 장점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명심할 것이 절대로 네버 미국에 대항해서 투자하지 마라. 워렌 버핏의 명언을 기억하면서 비록 먼 나라이지만 1등 기업들의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면서 우상향 투자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페이스메이커로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